우리가 옛날에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난 다음에 친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내가 동성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배우자가 불륜을 한 대상자가 나의 가족인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사랑하는 건 넌데 결혼이라는 족쇄에 묶였는데 이거를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제가 사건을 경험한 바에 따르면 1위는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이 불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불륜하는지, 그리고 도대체 어디에서 불륜이 그렇게 많이 생기는지, 그리고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년차, 2년차 이때에는 어머님 의뢰인들이 많았거든요. 우리가 흔히들 알고 있는 황혼 이혼에 관한 의뢰인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최근에는요, 연령대가 굉장히 낮아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신혼이혼, 결혼하고 나서 4년까지를 우리가 신혼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이혼하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사실혼이라고 얘기를 하죠. 결혼식은 했어. 그런데 혼인신고는 좀 살아보고 해야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이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혼할 때 가지고 왔던 것들을 어떻게 나누면 될까요? 이렇게 결혼 연차가 낮은데 혼인신고는 했지만 신혼인 분들, 혹은 결혼식은 했지만 혼인신고를 아예 안 한 분들, 이런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습니다. 요즘 미디어에서 불륜 이야기도 많고 이혼 사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혼하신 분들이 재혼을 위해서 연애 프로그램에 나오기도 하고, 이혼 사유 노출도 많은데 또 이혼해도 흠이 아닌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 쉽게 이혼하는 거라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꽤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사건을 경험한 바에 따르면 1위는 불륜입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오프라인 모임에서 만나고 거기에서 만난 다음에 친분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SNS를 통해서 DM 주고받고 해서 이미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친분을 형성한 다음에 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만나는 경우, 어플 딱 그런 것도 딱 정해져 있어요. 단순히 그냥 좋은 마음으로 만나야지 그런 게 아니고 어플 자체가 하룻밤 만남 하실 분 구합니다. 이런 어플을 통해서 가볍게 연락을 주고받다가 만나는 경우,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시작된 그런 불륜이 꽤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또 대담한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어떻게 온라인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을 믿고 그런 대화를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가 하면, 너도 나도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어때?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온라인에서 외설적인 대화를 긴 시간 주고받다가, 그래? 너랑 나랑 이런 대화가 잘 통하는 것 같으니까 실제로 만나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만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상간 사건을 의뢰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 배우자가 A라는 사람하고 실제로 대면한 적은 없는데 맨날 사진 찍어서 보내고 전화로 음담배설하고 이런 것들을 증거로 확보해서 이런 것도 불륜이 되나요? 하고 찾아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가정이 있는 걸 알고서도 장기간 지속적으로 음담배설하고 서로 야한 사진을 찍어 보내고 하면 다 불륜에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하고는 굉장히 불륜을 하는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 좋지는 않았잖아요, 사회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당사자들이 나의 이런 성향을 숨기기 위할 목적으로 결혼을 선택하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너무 나쁘죠. 배우자는 무슨 죄예요? 그래서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해서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속으로는 나의 동성애 친구를 더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해서 외관으로는 행복한 가정인 척 꾸려놓고 한편으로는 내가 동성인 친구를 만나가지고 부정행위를 하는 거예요. 엄청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서 저도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배우자 눈을 속이기가 편하잖아요. 여보 나 지금 동성 친구랑 어디 나들이 가고 싶은데 우리 애기도 데리고 가도 돼? 이렇게 되면 내 배우자는 당연히 그래 알겠어 놀다 와 하고 보내준단 말이죠. 그래서 믿고 동성 친구하고 교류를 하게 해줬는데 알고 보니까 두 사람이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있었다. 서로 성적인 대화도 나누고 성적인 관계도 나누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사실 배우자에 대한 배신감도 크긴 큰데 내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거든요. 내가 믿었던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동안 내가 꾸려왔던 가정은 그럼 뭐였지? 나는 지금 철저하게 무슨 기만당한 삶을 살았던 건가? 내가 바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신적인 상담도 함께 요청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변호사님, 차라리 이성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면 너 미워! 하고 이렇게 될 텐데 또 동성하고 바람을 피웠다고 하니까 내가 내 감정을 모르겠다는 거죠. 동성인데 바람을 피웠다?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건가? 이해할 수 없는 건가?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러게 내 배우자가 동성하고 바람을 피면 무슨 기분일까 상상이 안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혼을 결심하는 그 과정 자체도 너무 큰 고통이 되고 있다. 네. 근데 무조건 1위는 직장입니다. 정말 직장 내 분류는 근데 직장 내 분류는 그냥 1위예요. 같은 부서, 같은 회사의 다른 부서, 만약에 내가 영업직을 하고 있다면 내가 영업을 나가는 곳에 있는 사람. 왜냐면 직장에서는 나와 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화가 잘 통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위는 직장 내 불륜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취미 활동에서 만나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 시대에 어떤 분야가 핫한가에 따라서 어디가 불륜이 많습니다 이게 바뀌는 것 같아요. 한참 그 독서 모임이 핫할 때에는 독서 모임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이제 와인 모임이 핫할 때에는 와인 모임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이제 코로나 터지고 나서 우리가 골프 엄청 할 때에는 골프 모임이 정말 많았거든요. 지역 골프 모임, 스크린 모임, 골프를 못 쳐도 열정만 있으면 모두 오세요. 저 이제 약간 그 동호회 문구도 다 외울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았는데, 요즘에 또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골프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그래서 많아지고 있는 게 그 테니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취미 활동을 하는 모임에서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이 온라인 모임이 많은데, 당근 어플을 통해서 중고거래를 하는 경우도 많지만 당근에서 지역 모임, 동네 모임 이런 게 굉장히 활발하게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 이 동네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지? 라고 나갔다가 지역 모임에서 한다든지, 혹은 네이버 밴드의 지역 모임 그런 데 참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매체를 통한 모임인지에 따라서 불륜의 메시지를 주고받는 어플이 달라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오픈 채팅방에서 만났다고 하면 카톡을 많이 하는데, 당근 지역 모임에서 알게 됐다고 하면 눈을 속이기 위해서 당근 메신저를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했다 하면 라인, 그렇게 어디서 만난지에 따라서 불륜을 위한 수단으로 쓰는 메신저 유형도 바뀌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한 대상자가 나의 가족인 경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 남편이 나의 언니와 바람을 피웠다, 내 남편이 우리 언니하고 같이 집에서 술자리를 하고 나 먼저 취해가지고 잠들 거야 했는데 저녁에 이제 이상한 소리가 들려가지고 밖에 나가봤더니 내 언니와 남편이 그러고 있다던가, 아니면 성별이 바뀌어가지고 내 아내가 내 사촌 형과 불륜을 했다던가. 그래서 불륜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불륜의 대상자가 이제 누군지에 따라서 충격의 정도가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은 정말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저 스스로도 정말 사실관계를 또 확인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비율로 봤을 때에는 유부남을 만나는 미혼녀가 훨씬 많아요. 근데 그러는 이유는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분들을 보면서 느낀 게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이 가정을 찢어놓겠어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처음에 되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남자, 왜냐면 사실은 유부남이고 가정을 꾸렸다고 하면 요즘에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지위가 높잖아요. 왜냐면 결혼 연령도 또 높아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결혼은 했어. 하지만 사회적 지위도 높고 뭔가 젠틀하고 갖춰져 있고 경제력도 풍부하고 너무 멋져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날 너무 사랑한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한번 감정적으로 빠지기 시작하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런 경우에 기혼인 남자분들이 하는 멘트가 정해져 있거든요. 나는 진짜 사랑하는 건 넌데 결혼이라는 족쇄에 묶였는데 이거를 풀면 우리 부모님도 문제가 되고 우리 자녀가 있는 자녀도 문제가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형식적으로만 가정을 유지하는 거지,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너야 이러면 또 그 말에 그래 그럼 당신은 얼마나 힘들겠어, 날 너무 사랑하는데 이러면서 처음에는 가정을 깨트릴 마음이 없었던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해서 길들여주고 사랑의 마음이 커지면 이때는 결핍이 커지잖아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는 진짜 가정을 깨고 싶어 하죠. 너 날 사랑한다며, 가정에서 별로 좋지 않다면, 와이프랑 안 좋다며, 그러니까 헤어져야지. 그런데 그렇게 얘기한다고 했을 때 이혼할까요? 안 하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약한 분들, 그리고 제가 이거는 늘 말씀드리는 게 뭔가 결핍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도 모르는 결핍이. 그래서 내가 이게 관계를 꼭 정리해야 된다는 걸 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마음으로 정리가 안 되면 저는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가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거든요. 나도 모르는 나의 결핍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약한데 결핍이 있고 또 이 사람이 아니면 나는 이 정도로 사회적으로 완성된 사람을 만나지 못할 것 같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이혼인 여성분들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유부남을 많이 만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안 됩니다. 이혼한다고 얘기하는 사람 중에 이혼하는 사람 아무도 없고요. 다들 그렇게 해서 배우자한테 발각돼가지고 뒤집어지고 상가조정한다고 했을 때 내 편 들어주는 남자 아무도 없고요. 그리고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처음부터 가정을 진짜 원만하지 않으면 이혼하고 만날 생각을 하지, 가정은 가정대로 지키면서 널 사랑해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저는 회피형 인간은 무조건 걸러야 하는 배우자 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주변에 결혼을 한 선배들 이야기를 조금만 들어봐도 아실 거예요. 결혼은 생각보다 부딪힐 일이 많아요. 나도 좋은 마음으로 다가가고 내 배우자가 좋은 마음으로 다가와도 현실적인 문제가 껴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지금 당장 우리가 전세자금 대출 받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데 이런 소비는 줄여야 되지 않을까? 일을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아, 그런데 시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 아니, 우리 친정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 경제적인 거, 아이 육아와 관련된 거, 그리고 뭐 양가 부모님에 관련한 거, 이 두 사람만 보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 피하지 않고 좋게 잘 대화를 하고 어떻게 잘 해결할지 이 방향을 찾아가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회피형 배우자들은요, 어떻게든 되겠지,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나 지금 머리 아프니까 알겠다고 이렇게 해놓고 뭔가 조금이라도 내가 불리하거나 불편한 대화면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냥 무시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문제를 무시한다고 해서 해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조금의 대화로 해결될 수 있었던 게 더 커지고 커져서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이게 해결이 돼야 그 다음 스텝이 있는 건데, 상대방 배우자 입장에서는 무슨 말만 하면 잠수 타고 회피하고 듣기 싫다고 하고 자기 듣기 좋은 말만 해 이러면 너무 짜증나고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의 경우에는 작은 문제도 크게 확대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연애를 하고 있는데 내 여자친구가 혹은 남자친구가 뭐만 하면 잠수 타. 그리고 나서 자기 기분 풀렸어. 그러면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그거 다 해결된 일이잖아. 나 기분 다 풀렸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상황을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하면 결혼을 신중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고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을 예쁘게 하고 그 예쁘게 하는 말로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저는 정말 좋은 배우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말을 예쁘게 하는 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힘들거나 배고파, 짜증나, 잠 못 자서 이러면 말이 세게 나갈 수밖에 없는데, 같은 말을 해도 말을 부드럽고 완곡하게 하면 듣는 사람이 편하잖아요. 근데 또 부부 사이에 좋은 말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보,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던 거 좀 섭섭했는데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내가 좀 더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상대방 배우자도 그래, 그렇게 느꼈겠구나, 알겠어, 미안해 하고 대화가 좋게 흘러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해도 알았어, 다음은 내가 조심할게, 됐지, 이래버리면 또 상처가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말을 굉장히 부드럽고 좋게 해준다. 그런데 심지어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내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너의 감정이 이렇겠구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잘 개선해가지고 해결해 볼게 하면서 대화로 상황을 해결하려는 사람이다? 그러면 부부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원만하게 잘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 무조건 다 알아요. 무조건 딱 하나, 이거. 내가 배우자면 느낌으로 압니다.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예요 하실 텐데요. 바람이 가장 많이 발각되는 게 외도 시작한 지 3개월 내외예요. 그때 발각돼가지고 상간소송한다, 이혼한다 이런 분들 진짜 많거든요. 왜냐면 그 초기 3개월에 배우자가 바뀌었다는 걸 다들 알아채기 때문이에요. 갑자기 내 배우자가 짜증이 없어졌다. 갑자기 내 배우자가 핸드폰만 보고 있다. 갑자기 내 배우자가 주말 출근이 그렇게
이렇게 많아졌는데도 주말 출근 가는데도 기분이 좋아. 아니면 갑자기 내 배우자가 나한테도 잘해주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나한테 잘해주지 않았는데 왜 또 이렇게 잘해주지? 뭐 캥기는 거 있나? 어떤 유형이 됐든 우리가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함께한 시간이 쌓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외도를 하면 느낌이 와요. 그리고 그 느낌은 높은 확률로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배우자가 뭔가 수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런데 아직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 이런 상황이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티내지 말고 한번 지켜보세요. 왜냐면 내가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너 수상하다, 바람피냐? 너 핸드폰 가져와봐, 이러면서 그때부터는 철저하게 증거를 숨기면서 부정행위를 이어가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증거를 확보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껴진다 하면 그 느낌은 괜히 느껴지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면 좀 지켜보면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뭔가 이혼 소송에서 100% 완전 승소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유튜브나 블로그를 검색하면서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는데 승소율, 승소율 높은 변호사 100% 승소합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걸러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이혼은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할 수밖에 없는 소송이에요. 왜냐면 똑같이 배우자의 유책으로 인해서 위자료 청구를 해도요, 법률상 3천만 원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일부러 5천만 원을 청구하거든요. 왜냐면 판사님은 우리가 청구한 범위 내에서 판단을 해요. 그래서 내가 3천만 원만 청구했는데 판사님이 봤을 때 위자료 한 3,500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3,500 주세요 이렇게 판결을 내리지 않거든요. 내가 3천을 청구하면 맥시멈이 3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위자료도 변호사가 판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좀 더 청구해요. 결과가 좋으면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필연적으로 내가 청구했는데 인정받지 못한 부분은 일부 패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유책 배우자라고 해가지고 100% 승소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 진행하다, 그건 오히려 바보 같은 선택일 수 있어요. 그 유책의 정도에 따라서 위자료가 3,500이 될 수도 있고 4,000이 될 수도 있는데 3천만 원만 청구해서 3천만 원 다 인정받는다? 그런 선택은 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100% 승소한다? 그건 아니라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요, 판결의 내용이 중요하지 모두가 다 일부 승소하고 일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혼 사유 중에 1위로 꼽는 불륜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영상 찍으면 다들 아마 영상 보시면서 이 생각 하실 거예요. 내 배우자가 바람피면 어떡하지? 그런데 제가 이 영상들을 촬영할 때 늘 생각하는 게 배우자가 바람을 필 걸 걱정하시라고 만드는 영상이 아니에요. 나한테도 불륜의 유혹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나도 어떤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으면 해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주시되 나한테도 그런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조심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행복한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